비운다는 얘기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어있게 되면은 다른 물건이 없잖아요. 그 물건이 주는 상징적 정보가 없는 거죠.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컨트롤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극장을 가시면은 감독이 만들어 놓은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 게 네. 깨알 같은 막 이렇게 예시를 드시는 게 웃겨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요리로 튀어요. 네. 건축이나 요리나 다 마찬가지다. 네. 만들기 쉬운 거는 빠르고 권력이 별로 없는 거고 맞아요. 만들기 어려운 게 느리고 권력이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닭날개 튀김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 원조가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음식이에요. 그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닭날개 안 버리고 잘라서 버리면은 그걸 주워다가 돼지 기름으로 빨리 튀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침에. 거의 지금도 그래서 교회 갈 때 아침에 프라이드 치킨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백인들은 통 바베큐, 막 요리하는데 막 12시간씩 걸리고 막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게 걸리고 한 단위도 크고, 그러니까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을 정도의 재력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마을에서 거의 잔치할 때나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피라미드를 보면은 피라미드 돌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지구라트나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벽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건 닭날개고 큰 돌은 통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벽돌로 지은 거는 오히려 더 빨리 뭐랄까 낡아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돌로 지은 건 더 오래 가고. 그렇죠. 돌은 자연이 만든 거고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많이 탈수록 시간의 흐름에 약해요. 가장 아직까지도 기록에 남아있는 게 돌의 색인 비석이거든요. 광개토대왕비도 아직 남아있고. 돌이 그만큼 가공이 어렵지만은 대신에 시간에서는 더 견디기가 쉬운, 그래서 권력자들이 쓰는 제일 좋아하는 재료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예를 네. 생활 속에서 드셨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반가웠던 이유가 저는 건축은 문외한이고 아는 게 없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좀 신선한 거예요. 저는 그 네. 관점 자체가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돌하고 벽돌 얘기하실 때는 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하기 쉬운 거는 오래 가지 않고 맞아요. 하기 어려운 거는 일단 이루면 오래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좀 다스리는 네. 구절이기도 했어요. 좋은 학생이신 것 같아요. 의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권력 구조 네. 같은 것들이 지금 도시 속에서 현대 도시 속에서도 유효한 예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만들기 어렵고 네. 또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네. 우리 도시를 이렇게 볼 때 그렇죠.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 고층 건물을 보면 느끼죠. 롯데타워 같은 거? 네, 롯데타워 같은 그런 100층짜리 높은 건물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기업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다른 책에서도 썼던 그 유명한 그 짤이 롯데하고 현대차하고가 3.4배의 차이가 나는데 주가도 3.4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똑같이 제가 계산한 그 위치에너지 계산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두 회사의 그 권력의 양이 그대로 건물 디자인에 투영이 됐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층수를 낮췄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분은 재벌 2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님이 그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벌 3세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원래 이병철 회장님 재벌 2세는 지금 타워팰리스 자리에다가 100층짜리 지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 2세와 재벌 3세가 마인드가 달라요. 재벌 2세들은 재벌 1세인 아버지가 고생하신 것도 봤고 내가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고 재벌 3세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자야.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해 볼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경쟁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소련이랑 경쟁할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짓고 이러다가 소련이 91년도에 패망한 다음엔 초고층 건물 안 지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높이 얘기할 때요. 네. 우리는 다 겉에 높이를 많이 봤는데 그 안의 공간을 얘기하세요. 네. 그 안이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도 네. 권력의 크기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 높이도 물론 높지만은 그 안이 다 텅 비어 있고 그 큰 거대한 공간을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뭐 신의 권위를 드러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권력을 나타내는 건물이 되긴 좀 어려운 거죠. 이제.
한 사람이 쓰는 부피의 양은 크지 않죠. 예를 들면서 뭐 돌탑을 아무리 높게 쌓은다 한들 네. 그 안에 비워져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그 권력을 표현하는 공간을 말하기 어렵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안에가 채워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로 사옥이라는 개념으로 유니파이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권력으로 나타낼 수는 있는 거고 뭐 여기 약간 포인트가 좀 약간 딴 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피라미드는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또 권력을 나타내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네. 영역을 차지하느냐. 그렇죠.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가운데 네. 높이와 비움 면에서 네. 아, 이거 진짜 권력이 느껴진다.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성 베드로 성당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로만 따지면 브루스 칼리파 같은 것들이요. 그 영상 찍으시지 않았었나 아닌가? 네, 옛날에 한번 갔죠. 두바이에 갔었죠. 네. 근데 네. 재미있는 게 네.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네. 많았는데 현대사회 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렇죠. 권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갔다라고 해석하신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이 있어요. 타워 팰리스 건물하고 롯데타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롯데타워에서 물론 분양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롯데 그룹의 오너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지만은 뭐 70층짜리를 지어도 그 주상복합이면은 딱 n분의 1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권력이 커지는 느낌은 없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에서 네. 시민, 백성의 시민이 네. 됐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 재산은 없더라도 네. 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세금 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렇죠. 일종의 나에게는 네. 어떤 내가 건물주가 되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거의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이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최고 권력자의 시각을 갖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의 상징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조스빈 큐레이션에서 나오는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아, 걸 네네.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제가 네. 비움을 해석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 우리가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꼭 많이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오히려 좀 많이 비워놨을 때 네. 내 삶의 질도 올라가고 내 자존감 높아진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네, 네. 비운다는 얘기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어 있게 되면은 다른 물건이 없잖아요. 그 물건이 주는 상징적 정보가 없는 거죠.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딜 갔는데 끊임없이 그림과 상징물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컨트롤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극장을 가시면은 감독이 만들어 놓은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비어있는 벽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를 할 때 음악을 안 틀어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그 전날 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훨씬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 공간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독자니까 네. 들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저희 집에 보면은 제 공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물건이 별로 없는데 네. 특히 한 공간이 원래는 드레스룸이었는데 그 벽을 제가 없애버리고 그 공간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머리가 복잡할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쵸. 있잖아요. 거기 누워있거든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빈 방에서 얻는 그런 에너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비워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책꽂이에 빈 책꽂이 볼 때 그렇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 거의 17층까지 거의 다 네.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공간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공간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네. 보이지 않는 공간, 네. 데이터를 점유하는 싸움이 네. 된다고 네. 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어떤 개념인가요? 역사를 쭉 보면은 특히나 농경사회 때는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더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게 다 끝나고 났더니 땅은 다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바다를 정복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야 이제 빈 허공으로 가야겠다 해서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던 시절이 있어요. 20세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확장하려고 했던 공간이 우주 공간인데 우주 공간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고 나서 성공한 게 90년대 인터넷 가상 공간인 거예요. 90년대 우리가 맞이했던 인터넷 가상 공간의 그게 되게 큰 혁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건축가가 바라보는 공간도 좀 새롭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지 않는 공간 네.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일반 오프라인 공간의 실질적인 건축도 그렇고 온라인 상에서의 것도 그렇고 관계 중심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마존은 물건과 나의 관계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SNS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SNS는 일방향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내가 올린 사진을 딴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고 채팅 정도 하는 정도 수준. 근데 우연한 만남이 있는 공간은 없죠.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든다면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온라인에 동시에 들어와서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꿈꾸는 거죠. 약간 다른 것 같지만은 책에서도 많이 쓰는 게 걸을 때 자연하고도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도 만나고, 가게 입구의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걷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가상 공간에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가 아직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